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몸의 붕괴를 막고 재건하는 정밀 설계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흔히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의 전신 건강을 지탱하고 재건하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부터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복잡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근육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근육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단순한 운동기관을 넘어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일부 진단 기준의 혁명 AWGS 2025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감소증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50세에서 64세까지의 중년층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이는 근감소증의 타임라인이 앞당겨졌음을 의미하며 50대는 이제 치료가 아닌 예방적 개입의 골든타임이 된 것입니다. 국제의학계가 불과 5년 만에 진단 연령을 15년이나 앞당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 국제의학계가 왜 진단 연령을 앞당겼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새로운 진단 기준의 핵심에 있습니다. 첫째, 진단 기준이 매우 단순화되었습니다. 복잡한 지표들을 없애고 근력 저하와 근육량 저하 이 두 가지 핵심 기준만으로 근감소증 진단을 확정합니다. 둘째, 새롭게 포함된 50세에서 64세 중년층을 위한 악력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남성은 악력이 34kg 미만, 여성은 20kg 미만일 때 근력 저하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진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근감소증을 더욱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55세가 중요한 나이일까요? 바로 일상 속 경고 사인의 포착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전의 기력 저하는 공식 진단에서 제외되어 낙상이나 골절 후 뒤늦게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55세 부모님의 악력 수치만으로도 1차 위험을 판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성은 34kg 미만, 여성은 20kg 미만일 경우 즉각적인 식단 관리나 운동 처방과 같은 정밀한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제는 악력기 하나로 다가올 몸의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악력 수치는 어떠신가요? 일상적인 체력 저하가 중요한 의학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전신 건강의 코어 네트워크의 중심축입니다. 근육은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뼈의 골밀도를 지지하며 면역계의 염증 방어와 대사 조절까지 총괄하는 우리 몸의 강력한 시스템 제어 센터입니다. 근육은 이처럼 우리 몸의 주요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부족해지면 왜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 근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일부의 결론, 근육의 파산과 튼튼한 건강 저축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닌 몸 전체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대사 질환입니다. 중년기부터의 관리가 필수적이죠. 한번 파산한 근육은 노년기에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 불가능합니다. 파산하기 전에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동네 의원에서 혈압처럼 악력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는 공중보건에 획기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검진에 악력 측정이 포함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음 2부에서는 근육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숨겨진 제약 공장 마이오카인과 바이글리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마이오카인 중에서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밝혀낸 바이글리칸은 노화를 막는 핵심적인 인자, 즉 항노화 인자입니다.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스스로 치료제를 생산해내는 우리 몸 안의 천연 제약 공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단순한 운동기관을 넘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우리 몸에 어떤 진화론적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을 통해 근육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화의 스위치와 운동이라는 해독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혈액과 근육 내의 바이글리칸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하지만 노화된 쥐에게 4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시킨 결과 바이글리칸 분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근육 기능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운동이 노화로 인해 멈춰버린 우리 몸의 치료제 생산 스위치를 다시 켜는 유일한 열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물 대신 자발적인 운동만으로 체내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근육은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할까요? 유능한 현장 소장의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운동 스위치를 켜면 근육이 수축하며 바이글리칸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둘째, 이 바이글리칸은 노쇠한 근육세포에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라는 항노화 신호를 전달합니다. 셋째, 신호를 받은 세포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여 무너진 근육의 뼈대를 다시 세웁니다. 바이글리칸은 낡은 근육 공장의 뼈대를 다시 조립하고 재가동시키는 가장 유능한 현장 소장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단백질 보충제와 내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 바이글리칸은 근육 재건 과정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 규명 장기간 통신과 지방간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글리칸은 근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치 택배처럼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근육에서 뿜어져 나온 바이글리칸은 혈관을 타고 핵심 대사 장기인 간으로 들어가 간 조직에 쌓인 잉여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상호 협력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즉, 근육 마을과 간 마을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운동은 이 두 마을을 동시에 구하는 유일한 구조대인 셈입니다. 근육 운동이 간에 쌓인 지방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은 대사성 만성질환 치료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까요? 우리는 지금 건강혁명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령화 시대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학습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학습 자료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